중국에서 하루 수십조 원이 풀리는 최대 쇼핑 명절 광군제가 다음 달 열립니다. 한중 관계도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유통기업들은 광군제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선정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사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재건축 초과이익의 부담금을 대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비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꺼리자 중소기업들이 비은행에 손을 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르노 삼성이 서울 가로수길에 QM3 체험형 브랜드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11월 11일 중국에서는 솔로들을 위한 날인 광군제를 맞아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한중 관계 해빙 분위기가 감돌면서 우리 기업들도 광군제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작년 광군제에서 하루 동안 벌어들인 돈은 21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알리바바가 공개한 국가별 매출 순위 3위에 오르는 등 광군제 특수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올해는 사드 이슈로 인해 중국발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가 했지만 최근 한중 관계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광군제는 가까운 시일 내 양국 관계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직구를 하는 중국 소비자를 겨냥해 G마켓과 11번가는 핫딜 상품과 할인 쿠폰, 배송비 할인 등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11번가는 11월마다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인 11절과 연계해 시너지를 톡톡히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랜드그룹은 중국 법인인 이랜드 차이나를 통해 지난주부터 전략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또 지난해 마스크팩으로 대박을 터뜨린 아모레퍼시픽도 올해는 한방 헤어케어 브랜드인 열을 중심으로 중국 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동양 화가의 작품이 들어간 기획 세트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LG생활건강은 중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5위 쿠션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타오바오 생방송 등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신제품을 선보인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일부 단지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이 부려지거나 수천만 원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등 시공사 선정 과정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돈 없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무상이사비 지급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이 금지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선정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현금이 살포되는 등 불법이 판치고 있고 상식을 뛰어넘는 이사비 제공, 초과이익 환수금 대납 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건설사 간 과도한 경쟁은 정작 써야 될 공사비를 줄여 시공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단계에서 설계와 공사비, 인테리어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상 이사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제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존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 약 150만 원가량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선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의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때 은행 금리 수준에서 유상 지원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특화 설계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내역과 시공 방법,
자재 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입찰 제한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건설사는 입찰 무효가 됩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4달 행정 예고하고 12월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비사업 홍보를 할 때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을 막기 위해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불법을 저질렀어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1,0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경우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공사가 시작된 정비사업장에서 건설사의 시공권이 박탈될 경우 조합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내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통과를 해야 하는 만큼 내년 시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비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금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꺼리자 중소기업들이 비은행에 손을 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의 대출금이 급증하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약 100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은 102조 1,068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약 41.5% 증가한 규모입니다. 비은행에는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 4월 비은행 대출 잔액은 90조 7,001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4개월 만에 대출금이 10조 원 이상 늘어나 잔액이 100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대출 증가액은 18조 9,68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증가액 10조 84억 원보다 8조 원 이상 많습니다. 이처럼 비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시중은행이 대출을 꺼리자 중소기업이 비은행에 손을 벌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올해 수출 호조 등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도 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 등 취약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은행은 보통 금리가 은행보다 높고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이 찾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연 8.6%로 예금은행금리 3.68%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르노 삼성이 QM3 체험형 브랜드 스토어를 서울 가로수길에 열었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이곳은 서울 가로수길에 문을 연 르노 삼성의 QM3 브랜드 스토어. 단순하게 자사 제품만을 집중 홍보하고 판매하는 임시 매장의 개념에서 벗어나 고객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좀 호응을 얻기 위해서 아주 핫한 가로수길에서 오픈했습니다. 콘텐츠가 항상 재미없이 나가는 것들이 많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주말이면 유명 셰프를 초청해 소셜 다이닝 이벤트를 열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QM3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노출하는 감성 마케팅에 나선 겁니다.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태블릿 PC를 통해 차량의 내장 외장 색깔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고 가격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 있는 QM3를 만들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포토존 SNS 이벤트도 눈길을 끕니다. QM3와 가로수길 등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사진을 올리면 경품 자판기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자판기 번호를 누르면 시크릿 박스를 통해 텀블러, 커피빵 이용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 추첨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여행지와 사연을 적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3명에게 파리, 로마, 마드리드 등 항공권을 증정합니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QM3 브랜드 스토어는 서울 가로수길은 12월 23일까지 58일간, 부산 광안리는 11월 3일 문을 열고 12월 2일까지 30일간 운영됩니다. 틀에 박힌 판매 전략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체험을 통해 차량의 콘셉트를 전달하고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르노삼성. 르노삼성이 치열해진 국내 소형 SUV 시장에서 톡톡 튀는 마케팅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채용 비리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실명거래법 위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 굵직한 의혹들이 터져 나왔는데요. 국감이 마무리되면 이런 의혹들과 관련된 조사와 후속 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인데, 우리은행이 핵심 이슈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어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우리은행이 핵심이 아닌 사안들도 있지만 신뢰가 생명인 금융사의 이름이 각종 의혹마다 거론되고 있어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스튜디오에 정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이번 국감에서 심성당 정의당 의원이 우리은행 2016년 신입사원 공채 추천 현황 문건을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우리은행은 우선 자체 감찰을 마무리 지었다고요? 네, 우리은행은 지난주 자체 감찰을 마무리하고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남기명 부문장을 비롯해서 검사실장과 영업본부장 등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는데요. 리스트는 고위직이나 VIP 고객 자녀들의 합격 여부 회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최종 합격이 변경되거나 형사상 업무 방해 등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자체 감찰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본격적인 조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애초 우리은행의 자체 감찰이 끝나고 나면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 뒤에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최영식 금감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자체가 내부 채용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데다가 문제가 된 우리은행 추천 리스트에도 금감원 인사가 포함돼 있어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빠른 검찰 수사가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도 연이어 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채용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섰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채용 비리 문제가 금융당국 차원을 넘어서는 분위기라 앞으로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알 수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위가 이번 국감이 끝나고 이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90%의 세율로 소득 과세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서도 우리은행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 계좌 1000여 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서 집중적으로 개설됐다는 것인데요. 이 회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4조 4천억 원의 차명 재산은 이들 차명 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 계좌는 총 1,199개로 이 가운데 1,021개의 계좌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차명 계좌 가운데 20개를 제외하면 모두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은행 계좌 중 우리은행이 약 8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우리은행은 삼성과 오랜 기간 주거리은행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은행이 적극 개입된 일은 아니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혹에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로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인데요. 또 삼성증권과는 한 지점을 같이 쓰는 복합 점포를 운영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는데, 이런 협력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개운치 않게 됐습니다. 네, 끝으로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목을 받아온 게 K뱅크 예비인가 특혜 의혹인데요. 여기서도 우리은행이 이 K뱅크의 최대 주주로 관련이 있는데, 이 국감 과정에서 금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꼬리를 내렸다고요? 네, K뱅크 특혜 의혹은 국감이 진행되는 내내 수차례 지적이 됐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K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대 주주였던 우리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이 직전 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치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기준을 바꿔서 인가를 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4%로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는 모자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분기 말이라는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으로 바꿔 인가를 내줬던 건데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K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12월 중 마련될 최종 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고 국감에서도 문매를 맞았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K뱅크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네, 국감에서 거론되고 있는 우리은행 관련 쟁점에 대해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조 4천억 원 규모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세를 시사했습니다. 한 청장은 국감장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연구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 해석 문제도 있어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 4천억 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는 소득세 원천 징수세율을 90%로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오늘 국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차명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정체불명의 한국인이나 재미동포 등 차명인을 내세워 주소지를 허위로 입력하고 계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구체적인 것은 파악한 내용이 없다면서 역외 탈세와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간 최선을 다해 추적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 시일 안에 국가 미래 전략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면서 상당한 시계를 보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때 수립한 비전 2030과 같은 국가 미래 전략 수립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부임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장기 전략국을 만들었는데 중장기 방향이나 국가 비전 작업을 이미 지시했다면서 이번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정책적 뒷받침을 할지를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34만 명을 생각했는데 실태 조사 결과 42만 명의 대상자가 나왔고 이 중 전환해야 하는 것이 20만 명이라며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평가 운영 관리 체계를 바꾸는 것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매도자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 위축이 심화된 모습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주말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이 조금 넘는 일평균 약 108건이 신고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일평균 약 415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4% 줄어든 겁니다. 이런 추이라면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신고 건수는 3,400건에도 못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8월 15,000건에 육박해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9월 8,300건 수준으로 감소하고 이번 달에는 9월에 약 39%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후 60일이어서 이달 신고분의 파리 대책으로 인한 거래 감소 경향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생명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5명 중 4명은 스스로 자영업자라고 여긴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결과가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험연구원이 생명보험 8개사 전속 설계사 800명을 전화로 설문한 결과 고용 형태로 개인 사업자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78.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설계사는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최고 세율이 40%까지 치솟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는 찬성 29.6%, 반대 65%의 결과가 나왔고 고용보험 찬성은 16.5%, 반대는 38%였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500선을 넘었고 장중 한때 2,51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5.3포인트 오른 2,501.9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7일 선엔 기존 종가 최고치를 1거래일 만에 갈아치우고 1983년 지수 출범 이래 처음으로 2,500을 넘기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처음으로 종가 기준 2,400을 넘긴 뒤로 약 3개월 반 만에 또다시 새로운 단계로 뛰어오른 겁니다. 특히 오늘 장 출발과 동시에 단숨에 2,51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장중 최고치 신기록입니다. 코스피 상승에는 지난 27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호실적 등으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점과 국제 유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해 67.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3일에서 27일 조사한 결과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미국 생활가전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9.3%로 1위를 달성하며 6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관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븐일레븐이 사재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포별 발주 수량 제한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1,50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생산직 근로자 평균 1급은 78,014원이었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4.8% 오른 겁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수원과 춘천, 대전에는 첫 얼음이 얼고 춘천과 대전, 전주에는 첫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4도, 춘천 0도로 예상되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4도, 수원 2도, 낮 기온 서울과 수원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에 속초 6도, 강릉 8도, 한낮에 강릉과 울진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5도 안팎, 낮 기온 광주 대구 18도, 부산 19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